강수연의 시야에 깎아지른 절벽 위, 위태롭게 매달린 제23경비여단, 철벽 부대의 정문이 들어왔다. 철벽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하게, 위병소의 철문은 거센 바닷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붉은 녹이 슬어 흉물스러웠다. 그녀는 정문 돌파 대신 보급 차량들이 드나드는 후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점심시간이 임박해서인지 낡아빠진 보급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다. 강수연은 자연스럽게 트럭 행렬에 꼬리를 물었다. 정지.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위병소 근무자는 앳된 얼굴이었으나 눈빛에는 군인다운 경계심 대신 짙은 피로와 체념만이 가득했다. 강수연은 눌러쓴 전투모 아래로 미리 위조해둔 전투발전위원회 시험평가관 신분증을 내밀었다. 전투발전위원회 소속이다. 신형해안 경계장비 적합성 평가차 방문했다. 특히 병사들 활동이 많은 식당과 생활관 동선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 병사가 어딘가로 보고하는 사이 강수연은 위병소 주변을 매섭게 훑었다. 깨끗해야 할 초소 주변은 담배꽁초와 정체불명의 쓰레기들로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잠시 후 당직 사관인 듯한 중위가 이 사이에 낀 음식물을 쑤시며 껄렁한 걸음으로 나타났다. 그는 강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무시를 드러냈다. 시험평가라니 금시초문인데. 지휘 통제실에서 연락받은 거 없는데. 어라, 여군이네. 그의 말투에는 여자가 이런 곳에 왜 왔냐는 식의 경멸이 담겨 있었다. 보안 사항으로 긴급히 내려온 지침이다. 병사들 식사 시간에 맞춰 식당 동선부터 확인해야 하니 안내는 필요 없다. 강수연은 일부러 더 딱딱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끊어 말했다. 중위는 보안이라는 말에 멈칫했으나 여전히 탐탁지 않다는 표정으로 입을 비죽거렸다. 아, 뭐 그러시든가. 대신 우리 부대는 지금 작전 중이니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방해하지 마시오. 특히 우리 간부들 구역에는 얼씬도 마시고. 여자가 귀찮게 구는 건 딱 질색이니까. 그는 바닥에 침을 캔뱉으며 돌아섰다. 강수연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묵묵히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부대 내부는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처참했다. 병사들의 생활관은 시멘트 외벽이 흉하게 드러나 있었고 깨진 창문은 널빤지로 대충 막혀 있었다. 늦가을에 칼바람이 그 틈으로 사정없이 파고들 것이 분명했다. 반면 길 건너편 간부 숙소와 여단장 관사는 별장처럼 반짝였다. 심지어 간부 식당 앞에는 아기자기한 정원과 연못까지 조성되어 있었다. 병사들의 지옥과 간부들의 천국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강수연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병영식당으로 향했다. 식사 집합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기어 나왔지만 그들의 걸음은 무거웠다. 식사에 대한 기대감 따위는 전무했고 마치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들의 행렬 같았다. 식당 입구에 들어선 순간 강수연은 숨을 멈췄다.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아니었다. 쩔어버린 기름 쩐내,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비릿한 악취가 뒤섞인 짐승의 우리에서나 날 법한 냄새였다. 그녀는 병사들 대열의 맨 끝에 섰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목격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지켜온 신념이, 이라크의 포화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자부심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배식대 앞 병사들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순서를 기다렸고 배식대 앞에서도 그저 무표정하게 식판을 내밀 뿐이었다. 강수연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의 식판 위에 떨어진 것은 밥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것이었다. 군데군데 잿빛이 감돌고 질척하게 뭉쳐진 쌀덩어리에는 쌀벌레인지 모를 검은 점들이 박혀 있었다. 국은 기름 뜬 맹물에 쉰무 조각 몇 개가 전부였다. 건더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반찬이었다. 메뉴판에는 분명 돼지고기 김치볶음이라 적혀 있었지만 식판에 담긴 것은 검붉은 소스에 버무려진 비계 덩어리와 흐물거리는 김치 쪼가리뿐이었다. 살코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강수연은 분노로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식판을 꽉 쥐었다. 그녀는 병사들 틈에 섞여 앉았다. 주변 병사들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마치 독을 삼키듯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고 있었다. 몇몇은 밥을 절반도 먹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때였다. 식당 한쪽 간부 특별석 팻말이 붙은 곳에서 요란한 웃음소리와 거들먹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오늘 점심은 또 뭐야? 냄새나는 곳에서 밥 먹으려니 속이 다 안 좋네. 목소리의 주인공은 여단장 마철두 대령이었다. 그의 곁에는 군수과장 오만의 소령이 아부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병사들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수성찬이 놓여 있었다. 감히 냄새나는 여군년이 어디 신성한 남자들 세계에 끼어들어 그 오만한 말 한마디에 무시당하던 여군이 자신의 어깨 위 사성장군 계급장 별넷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집어 엎고 철저히 박살내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라크의 핏빛 석양과 키르쿠크 유전의 매캐한 화염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성남 서울공항을 가득 채운 것은 늦가을 특유의 차갑고 축축한 비 냄새뿐이었습니다. 수송기의 육중한 뒷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자 그 비 냄새와 함께 그리웠던 조국의 공기가 그녀의 폐부 깊숙이 밀려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장 설무영. 어깨에 박힌 4개의 빛나는 별은 그녀가 밟아온 고난의 길과 그 막중한 무게를 상징했습니다. 길고도 지독했던 이라크 파병 임무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파병부대 지휘관으로 떠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연합군 작전의 핵심으로 활동하며 이라크의 강철 불사조라는 전설적인 별칭을 얻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귀국과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의 최전선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라는 막중한 보직을 명받은 상태였습니다. 활주로에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한 의전 행렬이 거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대신한 차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육군의 주요 장성들이 검은색 세단 옆에 일렬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설 장군님. 무사 귀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합참을 대리해 나온 박성준 대장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깍듯하게 경례를 붙이며 다가왔습니다. 설무영은 헬멧을 벗어 옆구리에 낀 채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짧은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닮아 옅은 갈색빛이 감돌았지만 그 안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하지만 공식적인 환영 행사는 취소하도록 하지. 예. 하지만 장군님, 용인의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취임 환영 연회와 내 공식 취임일은 사흘 뒤다. 설무영은 박성준 대장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사흘간 나는 이 땅에 없는 사람이다. 설무영 대장은 아직 이라크에서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이것은 내 첫 번째 명령이다. 당혹감에 휩싸인 장성들을 뒤로하고 그녀는 자신의 부관인 윤바른 대령을 호출했습니다. 준비는 되었나? 예, 장군님. 하오나 정말 이리 하셔야겠습니까? 사령관님의 첫 행보로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윤바른 대령이 그녀에게 커다란 군용 배낭을 건네며 우려 섞인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낭 안에는 별 4개의 화려한 정복 대신 갓 보급된 듯한 신형 전투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급장도 부대 마크도 없이 오직 전투발전위원회 시험평가관이라는 노란색 견장 하나만이 달린 옷이었습니다. 설무영은 수송기 내부에서 신속하게 환복을 마쳤습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그녀의 몸은 여전히 날카로운 흉기 같았지만 계급장을 떼어낸 그녀는 그저 강인한 인상의 중년 군인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윤대령, 그녀가 전투모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내가 키르쿠크의 화염 속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고작 썩어 문드러지는 조국의 군대를 구경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나? 그녀는 파병지에서도 조국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동쪽 가장 험준한 산악과 해안을 지키는 강원도 양양 제8군단 예하 부대들의 소문은 끔찍했습니다. 익명으로 그녀의 이메일함에 날아든 수십 통의 피 맺힌 편지들. 장군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아들이 밥을 못 먹어 쓰레기를 주워 먹는답니다. 그 추운 강원도 땅에서 굶어 죽을까봐 어미는 잠을 못 잡니다. 여군들은 간부들의 놀이개입니다. 제발, 내 새끼들이 얼어붙은 땅에서 굶주리고 모욕당하고 있는데 내가 용인의 따뜻한 연회장에서 웃으며 와인잔이나 기울일 수 있을 것 같나? 그녀의 눈빛이 활주로의 고인 빗물보다 더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칼끝을 겨눈 곳은 제8군단 예하의 해안 경계 부대 삼척에 위치한 제13경 비여단이었습니다. 동해안의 험준한 절벽을 지키는 가장 고립되고 잊힌 부대. 윤대령 자네는 사흘 뒤 내가 지정한 시간, 정확히 14시 정각에 지상작전 사령부에 가용 가능한 모든 감찰 인원과 군사경찰 지휘부를 이끌고 제23경비 여단 본부로 진입한다. 그 전까지는 내게 그 어떤 연락도 지원도 하지 않는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도 움직이지 마. 이건 명령이다. 명 받겠습니다. 윤바른 대령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비장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설무영은 그를 뒤로하고 활주로를 벗어났습니다. 고급 의전 차량이 아닌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낡은 민간용 사륜구동차에 올라탔습니다. 강철의 불사조, 별 4개 대장 설무영은 그렇게 스스로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전쟁터는 이제 이라크의 사막이 아닌 부패와 태만에 찌든 조국의 심장부 강원도 삼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축축하고 소금기 가득한 바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뺨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설무영은 낡은 사륜구동차를 부대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도로 갓길에 조용히 세웠습니다. 따로 조리한 듯 윤기가 흐르는 고슬고슬한 흰쌀밥, 고기 건더기가 그릇 넘치게 담긴 맑은 소고기 뭇국, 그리고 두툼하게 구워내 육즙이 흐르는 최고급 한우 등심에 간 묻혀낸 신선한 산나물 반찬까지. 그들은 병사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아이고, 여단장님,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진수성찬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관사에서 특별히 공수해둔 자연산 화로회를 생각하시면서 점심은 가볍게 넘기시죠. 심재국 소령이 비굴한 미소를 띠며 너스레를 떨었다. 시끄러워. 저기 병사 새끼들 처먹는 꼬라지 좀 봐라. 저런 개밥 같은 찌꺼기를 주는데도 배고프다고 꾸역꾸역 잘도 처먹잖아. 역시 짐승 새끼들이라니까. 밥만 주면 그저 좋다고 꼬리 흔들지. 고진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고 식당 안에 있는 모든 병사의 귀에 그 모욕적인 언사가 꽂혔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처박을 뿐 누구 하나 감히 항의하지 못했다. 그때 한 여군 하사가 식판을 들고 고진호 대령이 앉은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갓 임관한 듯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용기가 서려 있었다. 명찰에는 박초롱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여단장님, 병사들 식사질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특히 주반찬은 살코기는커녕 비계조차 없는 껍데기뿐이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권해드립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사라졌다. 병사들의 숟가락질이 일제히 멈췄다. 고진호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초롱 하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인 경멸과 불쾌감으로 번들거렸다. 뭐야? 이 건방진 계집은? 네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심소령, 요새는 이런 년들도 간부랍시고 밥을 처먹나? 그러게 말입니다. 대령님, 교육이 덜 된 모양입니다. 심재국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분수도 모르고 나대는 여군년이나 저 병사 새끼들이나 남은 음식물 쓰레기나 먹어. 찌꺼기나 주워 먹으라고. 고진호가 한술 더 떠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초롱 하사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잘 들어, 우리 남자 간부들이 먼저야. 니들처럼 쓸모없는 것들은 이런 찌꺼기만 먹어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라고. 안 그래? 고진호는 박초롱 하사의 어깨를 검지로 툭툭 밀치며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말이야, 박 하사, 넌 군인이 아니라 여자잖아?
이런 쓸데없는 건의할 시간에 내 관사 청소나 좀 하러 오지 그래? 아니면 오늘 밤 내 침실로 와서 특별 교육이라도 받든가? 그의 말은 명백하고도 저열한 성희롱이었다. 박초롱 하사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큰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수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식판을 들고 고진호와 심재국이 있는 특별석으로 걸어갔다. 고진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계급장 하나 없는 낯선 중년 여군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넌 또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아줌마냐? 시험평가관인가? 뭔가 하더니 밥 처먹을 힘 있으면 나가서 해안 경계나 한 번 더 서지. 어디서 밥상머리에 기어들어와? 강수연은 대꾸 없이 그들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라크의 전장보다, 아니 한겨울의 혹한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자신의 식판을 고진호와 심재국이 즐기던 최고급 한우 등심 위로 그대로 뒤집어 엎었다.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썩은 내 진동하는 밥덩어리와 돼지 껍데기 쓰레기들이 그들의 정갈한 밥상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지금 강수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울림은 식당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날카로웠다. 내 놈들이 방금 찌꺼기라고 부른 것을 내 놈들의 그 더러운 아가리 속에 직접 쳐넣어 주겠다. 식당 안은 시체 안치소보다 더한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밥알과 역겨운 껍데기 덩어리들이 고진호 대령의 화려한 식사 위를 덮쳤고 두 가지 종류의 냄새가 기괴하게 뒤섞였다.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와 너무 비싸서 오히려 역하게 느껴지는 고급 지방 타는 냄새가 식당 안의 모든 병사는 숟가락을 든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그들의 멍한 시선은 난장판이 된 테이블과 식판을 든 채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낯선 여군 강수연, 그리고 이 부대의 절대군주로 군림하던 고진호 대령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고진호의 얼굴은 처음에는 순수한 당혹감으로 물들었다. 뇌가 이 상황을 처리하지 못한 탓이었다. 그 다음은 치욕감이 밀려왔다. 감히 이 부대에서, 그것도 수백 명의 가축들이 보는 앞에서 계급도 모를 여군 하나가 자신의 신성한 밥상에 짬통을 엎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감정을 집어삼킨 거대한 분노가 그의 얼굴을 검붉게 물들였다. 이 미친년이. 고진호가 짐승 같은 고함을 내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반동으로 육중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굉음을 냈다. 심재국 소령은 이미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내년이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감히 여단장 식사에 짬을 엎어. 내년 군 생활 아주 끝장을 보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이 아줌마가 진짜. 고진호의 입가에 거품이 튀었다. 그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밥알처럼 처참히 짓밟힌 것에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는 이 부대의 왕이었다. 상급 부대와 멀리 떨어진 이 고립된 왕국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자 진리였다. 이성을 잃은 고진호는 손을 번쩍 들어 올려 강수연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치려 했다. 고진호의 육중한 거구가 강수연을 덮칠 듯 쇄도했다.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정유진 하사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고진호의 손바닥은 강수연의 뺨에 닿지 못했다. 타격은커녕 그녀의 옷깃조차 스치지 못했다. 강수연은 그저 유령처럼 아주 미세하게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을 뿐이었다. 그와 동시에 강수연의 왼손이 섬광처럼 솟구쳐 휘두르는 고진호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낚아챘다. 턱. 고진호는 자신의 팔이 허공이 아닌 거대한 강철 바이스에 물린 듯한 압박감에 쏘스라치게 놀랐다.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전해졌다. 하지만 고통보다 그를 더 당황케 한 것은 이 왜소해 보이는 중년 여군의 비현실적인 악력이었다. 도저히 인간 여성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이 인연이 이거 안나? 감히 상관에게 손을 대? 고진호는 남은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려 발악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힘의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들 사이를 급하게 막아섰다.
여단장님, 안 됩니다. 폭행은 안 됩니다. 정유진 하사였다. 그녀는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자신 때문에 이 낯선 여군이 더 큰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 본능적으로 끼어든 것이었다. 시끄러워. 고진호는 정유진 하사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냈다. 전현이랑 한패냐? 너도 오늘 쌍으로 영창 가고 싶어? 아니면 내 방에서 밤새도록 빌어볼 테냐? 앙. 정유진 하사는 낙엽처럼 힘없이 밀려나 다시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강수연의 눈매가 서늘하게 좁혀졌다. 방금 전까지 담겨있던 것이 차가운 경멸이었다면 지금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이라크 전장에서 적군을 겨누던 순도 높은 살기 사치였다. 내 놈은 강수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리는 듯 낮게 깔렸다. 감히 내 전우를 내 놈의 그 더러운 손으로 2번이나 밀쳤다. 뭐, 전우? 이 미친년이 어디서? 강수연은 고진호의 헛소리를 행동으로 끊어버렸다. 잡고 있던 손목에 파괴적인 힘을 가한 것이다. 고진호의 얼굴이 고통으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주둥이로 내 전우를 2번이나 모욕했어. 아, 놓으라고, 이년아. 고진호는 체면도 잊은 채 짐승 같은 비명을 질러댔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여단장님 놓지 못해? 사태 파악을 못하고 떨고 있던 심재국 소령이 뒤늦게 괵소리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려 허둥지둥댔다. 당장 헌병대에 신고할 거야. 저 미친년을 하극상으로. 그때 강수연이 마침내 고진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아니, 놓아준 것이 아니라 쓰레기처럼 던져버렸다. 고진호는 자신의 육중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졌다. 화당탕. 그가 자신이 먹던 특별석 테이블 위로 처박히자 남은 등심 조각과 반찬 찌꺼기들이 그의 등과 머리 위로 추하게 쏟아져 내렸다. 갈비뼈에 금이라도 간 듯 고진호는 테이블에 허리를 부딪힌 채 헐떡였다.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운 몰골이었다. 좋아, 헌병을 불러. 강수연은 마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태연하게 전투복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내 놈들의 상전이라는 자들도 모조리 불러 모아. 8군단장인가? 아니, 그보다 더 높은 놈이 있다면 그 자도 당장 오라고 해. 그녀는 식당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마치 전장의 지휘관처럼 숨죽인 모든 병사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당당히 섰다. 나는 이곳 대한민국 육군 제23경비여단의 전투력 실태를 점검하러 온 시험평가관이다. 강수연은 시험평가관이라는 단어에 묵직한 힘을 실어 선언했다. 오늘 내가 목격한 것은 동해안을 수호하는 용사들이 적군이 아닌 내부의 적에게 짓밟히고 굶주리는 참상이었다. 나는 이 식당에서 벌어진 모든 추태를 그리고 너희가 내 병사들에게 저지른 씻을 수 없는 만행을 내 2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그녀는 바닥에 넘어져 있던 정유진 하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정 하사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맞잡았다. 강수연은 그녀를 단번에 일으켜 세웠다. 괜찮나, 전우? 예,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을 거다. 강수연은 정유진 하사의 전투복에 묻은 먼지를 꼼꼼히 털어주었다. 아까 고진호를 제압할 때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손길은 놀라울 만큼 다정하고 따뜻했다. 이런 치욕을 당하고도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현실이 지금 이 부대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하지만 기억해라, 정하사. 진짜 군인은 그리고 참된 지휘관은 자신의 부하가 이런 꼴을 당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녀는 다시 심재국 소령과 음식물 쓰레기 더미 속에서 겨우 몸을 일으키는 고진호를 향해 축 몸을 돌렸다. 서슬퍼런 눈빛이 그들을 꿰뚫었다. 전화하지 않았나? 내 놈들의 그 대단한 높은 분들이 오실 때까지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과연 철벽이라 자부하는 이들이 제 식구를 뜯어먹는 하이에나 떼인지 아니면 아직 썩지 않은 이빨이라도 남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강수연의 서슬퍼런 선원의 식당은 다시금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잠겼다. 병사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들의 눈동자 속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간절한 희망이었다. 심재국 소령의 손은 공포와 분노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 버튼을 부서져라 눌러댔다. 고진호는 테이블에 반쯤 걸터 앉은 채
음식물로 범벅이 된 자신의 처참한 몰골과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백 명의 병사들을 번갈아 보며 치를 떨었다. 그는 감히 강수연에게 다시 덤벼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손목이 끊어질 듯한 고통과 함께 내동댕이 쳐진 그 압도적인 무력은 그가 평생 여군에게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차원의 것이었다. 단순한 힘이 아닌 수많은 실전살인 기술로 단련된 자의 그것이었다. 여보세요. 남 참모장님. 지금 당장 병영식당으로 와주십시오. 어떤 미친년이. 아닙니다. 군단에서 왔다는 여군 하나가 여단장님을 폭행하고 식당을 점거했습니다. 예, 당장 헌병대라도. 심제국의 다급한 비명이 식당을 울렸다. 병사들은 이제 두려움보다는 흥미진진한 연극을 보듯 사태를 주시했다. 강수연은 소란의 중심에서 팔짱을 낀 채 태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유진 하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마치 어미새가 둥지의 새끼를 날개로 감싸듯 보호했다. 곧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군화 발소리가 요란하게 바닥을 울렸다. 심제국과 통화했던 인물, 이 부대의 실세 참모장인 남각하 중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로는 중대장들과 완장을 찬 헌병들이 따르고 있었다. 남각하는 이름처럼 자신이 이 부대의 각하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며 걸어왔다. 그는 고진호의 오른팔이자 부대 내 모든 부조리를 설계하는 악의 두뇌였다. 이게 다 무슨 개판이야. 점심시간에 뭐하는 짓들이냐고. 남각하는 식당 안의 참상을 보고 미간을 구겼다.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고진호, 겁에 질린 심제국, 그리고 당당히 서 있는 낯선 여군. 남중령님, 전현입니다. 저 미친년이 군단 시험 평가관이라 사기를 치면서 여단장님을 폭행했습니다. 심제국이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가 고자질했다. 남각하는 강수연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계급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걸음이었다. 당신 소속이 어디야? 군단 어디? 내가 8군단에 아는 사람이 세고 했는데 당신 같은 얼굴은 본 기억이 없거든? 어디서 굴러먹던 여군 나부랭이가 감히 철벽부대 식당에서 행패야. 처음부터 반말이었다. 여군을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로 여기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강수연은 팔짱을 풀지 않은 채 그를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산이 하찮은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자네가 이 부대의 참모장인가? 뭐? 자네? 인연이. 남각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계급장도 안 단 여군이 자신을 하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상관 모욕이다, 인연아. 내년이 군단 소속이든 뭐든 내 부대에서 내 상관을 파버. 헌병. 당장 2년 포박해서 영창으로 끌고 가. 남각하의 호통의 헌병 2명이 주춤거리며 강수연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들은 쉽사리 손을 대지 못했다. 강수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가 너무나도 강렬해. 젊은 헌병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다. 자네들, 강수연이 헌병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금 이자의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순간 자네들도 직무유기와 불법 체포의 공범이 되는 걸세. 시끄러. 어디서 감히 헌병들을 협박해. 내년 정체가 뭐야. 남각하가 악을 썼다. 나는 강수연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이 부대의 병사들이 자네 같은 간부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짐승만도 못한 식사를 강요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다. 내 부하가 될지도 모르는 여군이 상관이라는 작자들에게 년소리를 들으며 성희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을 똑똑히 본 사람이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딛자 헌병들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썩어빠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곳에 왔다. 개소리 집어치워. 남각하는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섰다. 헌병을 밀치고 강수연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다. 내년이 오늘 아주 지옥을 맛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여군 주제에 어디서 남자들 세계에 끼어들어. 그의 손이 닿으려는 찰나 강수연은 격투 기술을 쓰지 않았다. 대신 품속에서 작고 네모난 물건 하나를 꺼내 남각하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붉은색 가죽 케이스 안에 담긴 금실로 수놓아진 육군대장 강수연이라는 이름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인이 선명하게 박힌 신분증이었다. 윤상철의 움직임이 우스꽝스럽게 뚝 멈췄다.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신분증과 강수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격렬하게 흔들렸다. 육군대장, 별 4개? 지상군 전체를 통솔하는 사령관이라니. 자, 장난치지 마. 윤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악을 썼다. 이거 위조된 거야. 감히 사령관님을 사칭해? 인연이 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여봐라, 당장 인연을. 시끄럽다.
강수현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신분증을 다시 품에 넣으며 윤상철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내 놈의 그 더러운 눈구멍으로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바로 그때였다. 식당 밖에서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차량 소음이 아니었다. 공기를 찢어밟길 듯한 육중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였다. 무슨 소리야? 훈련인가? 고진호가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 그리고 식당 안 모든 사람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연병장의 헬기 착륙장이 아닌 식당 바로 앞 공터를 향해 검은색 블랙호크 헬기 세대가 거대한 모래폭풍을 일으키며 동시에 착륙하고 있었다. 헬기의 동체에는 8군단의 마크가 아닌 지상작전사령부를 상징하는 날개를 활짝 편 거대한 불사조 문양이 위압적으로 그려져 있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검은색 특수 전투복으로 무장한 지작사, 직할 군사경찰 특임대원들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식당을 포위했다. 그리고 선두 헬기에서 강수현의 최측근이자 지작사 2인자인 부사령관 오민석 중장이 뛰어내렸다. 그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사흘 뒤라는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병력을 이끌고 독단적으로 날아온 것이었다. 이게 무슨... 윤상철과 고진호는 넋이 나간 채 그 압도적인 광경을 바라보았다. 쾅! 식당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오민석 중장이 서슬퍼런 얼굴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는 식당 안의 난장판과 음식물 범벅이 된 고진호, 그리고 그 아수라장의 중심에 계급장 없는 전투복 차림으로 오만하게 서 있는 자신의 죽은 강수현 대장을 발견했다. 오민석 중장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대한민국 육군 최고 사령관에게 이 하찮은 것들이...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식당 중앙 모든 병사와 헌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수현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한 걸음 앞에서 멈춰서서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우렁차고 절도 있는 경례를 올렸다. 충성, 지상작전 사령관님, 부사령관 중장 오민석, 늦게 도착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상작전 사령관님, 그 7글자가 식당 안을 가득 메운 공기를 차갑게 응고시켰다. 오민석 중장의 쩌렁쩌렁한 외침은 천둥소리처럼 식당 내부를 울렸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이 작은 해안 부대를 통째로 들어올려 동해 바다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병사들의 숨소리,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 심지어 창밖에 거친 파도 소리마저 삼켜진 듯했다. 윤상철 중령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뇌는 사고를 정지했다. 지상작전사령관, 별 4개, 육군대장, 자신이 방금 전까지 굴러먹던 아줌마라고 부르며 모욕하고 감히 팔을 비틀어 영창에 가두려 했던 그 여자가 전군의 지휘관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강철의 여제, 강수현 대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윤상철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바지 앞대시 순식간에 축축하게 젖어들며 지린내가 퍼졌다. 공포에 질려 실금하고 만 것이다. 그의 옆에서 심재국 소령은 흐윽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눈을 뒤집고 뒤로 넘어가 버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 버렸다. 가장 처참한 것은 고진호 대령이었다. 그는 테이블에 걸터 앉은 채 음식물 쓰레기 범벅이 된 몰골로 이 모든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강수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모든 폭언과 성희롱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군 생활이 끝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지옥으로 떨어졌음을 의미했다.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그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강수현의 발밑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전투화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목숨만은. 강수현은 자신의 전투화를 붙잡은 그 더러운 손을 벌레 보듯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 손을 걷어차는 대신 자신에게 부동자세로 경례를 하고 있는 오민석 중장을 바라보았다. 오 중장. 예, 사령관님. 누가 자네 멋대로 움직이라고 했나? 내 명령은 사흘 뒤였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북풍한 설처럼 차가웠다. 오민석 중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령관님을 이런 오물구덩이에 홀로 두는 것은 충직한 부관이 아니라 적이나 할 짓이라 판단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됐다.
자네의 그 불같은 충성심이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구나. 강수연은 시선을 돌려 자신의 군화발치에서 벌벌 끼고 있는 고진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일어나라. 내 놈이 감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상대는 내가 아니다. 예, 예. 내 놈은 내 놈이 가축이라 부르며 이따위 쓰레기를 먹였던 저 수백 명의 내 새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어야지. 그녀는 고진호의 머리채를 잡는 대신 식당 안을 가득 메운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겁에 질린 표정, 경악한 표정, 그리고 억눌려왔던 울분이 해소되는 듯 입꼬리가 올라간 표정들. 강수연은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전투와 굽소리가 더러워진 식당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다. 그녀는 한 병사 앞에 멈춰 섰다. 갓 입대한 티가 나는 앳된 얼굴의 이등병이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병, 최강철. 이등병은 거의 울먹이며 경례를 붙였다. 강수연은 그의 식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까 자신이 받았던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였다. 이 밥을 먹고 밤에 잠이 오더냐? 이등병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가 고개를 푹 숙이자 굵은 눈물 방울이 식판 위로 툭툭 떨어졌다. 매일 밤마다 배가 고팠습니다. 동해안의 겨울바람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것은 최 이등병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병사들의 찢어진 마음이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과자와 빵으로 겨우 버텼습니다. 강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듯했다. 그녀는 이등병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주고는 다시 식당 중앙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윤상철 중령과 거품을 물고 기절한 심재국 소령,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전투화 근처에 납작 엎드려 있는 고진호 대령을 향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민석 중장, 예, 지상작전 사령관님, 저 새놈. 강수연이 검지를 들어 3명의 간부를 가리켰다. 지금 당장 계급장을 모두 떼어내라. 그리고 저놈들이 찌꺼기라고 불렀던 저 음식물 쓰레기들을 저놈들의 입에 강제로 쳐넣어라. 기절한 놈은 물을 끼얹어서라도 깨워서 먹여라. 한 톨도 남김없이 저놈들의 배가 터질 때까지 쑤셔 넣어. 이것은 훈련도 평가도 아니다. 이것은 내 명령이다. 명 받겠습니다. 오민석 중장의 눈에도 살기 어린 이체가 돌았다. 그 역시 전장에서 산전수전 겪은 뼛속까지 군인이었다. 그는 뒤에 대기하고 있던 지작사 특임대원들에게 눈짓했다. 아, 안 돼.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윤상철과 고진호가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특임대원들은 그들의 애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어깨와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쏟아진 밥과 반찬이 뒤엉킨 오물들을 손으로 쓸어 담아 그들의 입으로 가져갔다. 처먹어. 내 놈들의 부하들에게 먹이던 거다. 깨끗하게 다 빨아먹어. 특임대원들의 호통과 함께 새 간부의 처절한 비명과 구역질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누구 하나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그 처참한 심판이 집행되는 동안 강수연은 등을 돌려 정유진 하사에게 다가갔다. 정하사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다는 표정으로 강수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하사, 예, 대장님. 정유진 하사는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했다. 그녀의 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강수연은 경례를 받는 대신 정하사의 어깨에 묻은 마지막 얼룩을 손수 닦아주었다. 자네는 오늘 군인으로서 가장 용기 있는 일을 했다.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들을 위해 상관의 부당함을 직언했다. 그것이 비록 무시당하고 짓밟혔을지라도 자네가 보여준 그 용기는 세상 어떤 훈장보다도 빛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진 하사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진정한 지휘관을 만난 것에 대한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다. 강수연은 그녀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과거 미라클 작전에서 적의 포탄에 쓰러져간 부하를 떠나보낼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강철의 여제라 불리는 그녀의 눈시울도 뜨겁게 젖어들고 있었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미안하다. 내 새끼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식당 안에 있는 모든 병사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정유진 하사의 어깨를 다독여준 뒤
다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강철의 불사조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오민석 중장과 이제는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나머지 부대 간부들을 향해 엄숙하게 선언했다. 오 중장. 예, 오늘부로 제23경비 여단 여단장 고진호, 참모장 윤상철, 군수과장 심재국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군사경찰이 아닌 군검찰로 압송한다. 이들의 죄목은 단순 횡령이 아니다. 군 기강을 뿌리째 흔들고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이적 행위로 다스릴 것이다. 명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식당 입구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마지막 명령을 남겼다. 사흘 뒤로 예정되어 있던 나의 공식 취임식은 취소한다. 그녀는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세 대의 블랙호크 헬기가 여전히 위용을 과시하며 그녀와 병사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알리듯 대기하고 있었다. 송영철은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쌀과 고기를 현물로 상납받아 자신의 아내 김서연의 명의로 된 유령업체의 냉동 창고를 거쳐 민간 시장에 빼돌리고 있었다. 특히 강릉과 속초 일대의 대형 식당가에 군수 물자를 팔아넘기는 대담한 범죄였다. 이는 비단 23여 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8군단 예하의 모든 부대 급식이 이토록 추악한 방식으로 착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령관님,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제 아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일 뿐 군수 물자와는 무관합니다. 송영철이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다. 오해라.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 강수현은 싸늘한 표정으로 마지막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송영철이 누군가와 나눈 비밀통화 녹취록이었다. 이는 강수현이 이라크에 파병 갔을 때부터 그녀의 신복인 오민석 중장이 지상작전사령부 내에 불온한 세력들을 감시하며 암암리에 확보해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수현 그년 결국 지작사령관으로 오는군. 똥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젠 아주 계집년까지 별을 달고 설치니 원.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형님. 8군단은 철벽입니다. 그년이 아무리 설쳐도 우리 백두회의 자금줄은 끊기지 않습니다. 동해안의 밥줄은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요. 적나라한 통화 내용이 지휘통제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백두회, 고진호의 비밀장부, 마지막에 적혀있던 그 이름이었다. 강수현은 얼어붙어 있는 송영철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방금 내 놈이 계집년이라고 부른 사람이 내 놈의 군복을 벗기러 왔다. 형님? 자네가 형님이라고 부른 자가 백두회의 수장인가? 그 자가 누구인지 당장 말해. 송영철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백두회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기로 작정했다.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건 전부 조작된 겁니다. 강수현은 더 이상 그를 추궁하지 않았다. 좋아.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을 여는 건 군 검찰에 맡기지. 그녀는 지휘 통제실에 있는 모든 장교들을 서늘한 눈빛으로 둘러보았다. 제군들은 오늘 제군들의 지휘관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목격했다. 너희가 먹는 밥, 너희의 병사들이 먹는 밥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안보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송영철을 가리켰다. 이자는 병사들의 밥을 훔친 것이 아니다. 이자는 동해안의 경계태세를 훔쳤다. 굶주린 병사에게 어떻게 철책을 지키라고 명령할 수 있겠나. 이자는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다. 적군에게 스스로 철책문을 열어준 이적 사범이다. 오민석 중장. 예, 사령관님. 8군단장 송영철 중장을 현 시간부로 보직 해임하고 이적 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자의 모든 직무는 8군단 부군단장에게 인계한다. 명 받겠습니다. 오민석의 우렁찬 대답과 함께 특임대원들이 송영철에게 달려들었다. 송영철은 마지막 자존심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비명을 질렀다. 내가 누군지 알아? 백두회야. 백두회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강수현, 너도 마찬가지라고. 강수현은 그의 발악을 뒤로하고 지휘 통제실을 나섰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백두회, 그리고 송영철이 형님이라 부른 자. 이 썩은 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존재. 그는 아마도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곳 용인의 지상작전사령부 혹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독사일터였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용인의 지상작전사령부, 대한민국 육군 지상전력의 심장부이자 강수현이 막 부임한 그녀의 성청이었다. 그러나 8군단에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성 가장 깊은 곳에 백두회라는 거대한 독사가 사리를 틀고 있음을 직감했다. 송영철은 구속 수감되었지만 굳게 입을 닫고 있었고
백두에 대한 단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사령관님, 휴식이 필요합니다. 며칠째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사령관실에서 오민석 중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정유진 하사 역시 이제는 완벽한 사령관의 그림자 부관이 되어 따뜻한 차를 책상 위에 올렸다. 괜찮다, 오 중장. 적의 심장부에서 편히 잠을 잘 수는 없지. 강수연은 거대한 지휘도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이 13여 단이나 8군단이 아닌 바로 이군 용인의 지휘부를 향해 있었다. 백두에 송영철이 형님이라 불렀다. 최소한 자신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계급이라는 뜻. 그리고 군단장의 비리를 덮어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자. 바로 이 지상작전사령부 혹은 합참에 그 자가 있다. 사령관님, 정유진 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23여 단에 있을 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었습니다. 말해보게. 간부들의 성과 평가와 진급 심사였습니다. 특히 고진호 대령이나 윤상철 중령은 실적이나 평판이 최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항상 지작사에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오민석 중장의 눈이 번뜩였다. 지작사에서 군단장 송영철을 건너뛰고, 예, 서류상으로는 8군단장을 거친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작사 인사참모의 특정 인물이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당시 인사참모처장이었던 황장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강수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자신이 부임하기 직전까지 지작사 인사참모부장을 지냈고 지금은 자신의 바로 옆 사무실 지작사 참모장 자리에 앉아있는 인물. 육군 중장 황진학. 내 취임식은 화려한 연병장이 아닌 이곳 제23경비여단에서 내 모든 병사들과 함께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부대의 모든 식자재 창고를 낱낱이 점검하고 내가 직접 내 병사들의 밥을 풀 것이다. 만약 단 한 톨이라도 오늘과 같은 찌꺼기가 내 새끼들의 식판에 다시 올라온다면 강수연은 헬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긴장에 굳어있는 병사들을 돌아보았다. 그때는 23여단 전체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각오로 갈아엎어버릴 테니까. 내 말 똑똑히 알아들었나?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부터 이등병까지 모든 병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삼척의 겨울 하늘을 갈랐다. 삼척 제23경비여단 병영식당은 이제 거대한 심판의 현장이 되어 있었다. 병사들은 모두 생활관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창문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매달려 자신들의 왕국이 무너지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식당 안에는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급파된 군사경찰 특임대의 서늘한 살기만이 가득했다. 기절했던 심재국 소령은 얼굴에 쏟아부어진 차가운 물벼락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를 기다린 것은 자신들이 찌꺼기라 불렀던 오물을 억지로 입안에 쳐넣는 특임대원의 거친 손길이었다. 처먹어. 내 놈들이 내 놈들의 부하들에게 먹이던 거다. 깨끗하게 다 빨아먹어. 고진호 대령과 윤상철 중령은 이미 넋이 반쯤 나간 상태였다. 그들의 오만했던 군복은 계급장이 뜯겨 나간 자리가 흉하게 찢겨 있었고 얼굴은 밥풀과 정체 모를 국물 그리고 치욕의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강수연 대장은 그 처참한 광경을 등지고 섰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굳어있는 정유진 하사의 어깨를 다독였다. 정 하사. 예, 사령관님. 자네는 저들의 저런 몰골의 동정심을 가질 필요 없다. 하지만 단순히 통쾌해하지도 마라. 강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다. 저들은 군복을 입은 도둑놈이었을 뿐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저 도둑놈들이 훔쳐간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다. 저들이 훔친 것은 단순한 쌀과 고기가 아니다. 그녀는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저들은 내 새끼들의 신뢰를 훔쳤다. 이 나라에 대한 믿음을 훔쳤다. 그것을 되찾는 것이 오늘 나의 첫 번째 임무다. 그녀는 자신의 부사령관 오민석 중장을 불렀다. 오 중장, 이놈들을 여단장실로 끌고 가라. 지금부터 내가 직접 대화를 해봐야겠다. 이 썩은 내가 이 여단의 담벼락 안에서만 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말이다. 명 받겠습니다. 여단장실은 고진호의 사치스러운 취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벽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거대한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값비싼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병사들의 생활관 창문은 널빤지로 막혀있는 그 시각에 말이다. 강수연은 여단장의 거대한 의자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선 채 삼척의 거친 겨울 바다를 바라보았다. 고진호, 윤상철, 심재국은 무릎이 꿇린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들의 앞에는 방금 전 그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 식판이 다시 놓였다. 자, 강수연이 몸을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이 부대의 왕 고진호 대령. 사령관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닥쳐라. 강수연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 바다보다 더 깊고 차가웠다. 내 놈의 목숨을 구걸할 시간에 내 놈의 상전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게 현명할 거다. 이따위 껍데기뿐인 여단 위에서 내 놈 혼자 이런 특별식을 즐기며 이만한 부를 축적했을 리가 없지. 그녀는 오민석 중장이 들고 온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이라크에서부터 그녀가 비밀리에 지시하여 조사한 23경비여단의 지난 1년간 군수물자 신청 내역과 실제 반입 내역이었다. 장부를 보니 구멍이 너무 크더군. 신청한 쌀은 100가마인데 창고에 들어온 것은 10가마뿐이다. 신청한 소고기는 1000근인데 병사들 입에 들어간 것은 내 놈들이 먹다 남긴 비계뿐이야. 나머지 90가마의 쌀과 1000근의 소고기는 어디로 갔나? 내 놈의 그 뚱뚱한 뱃속에 다 들어갔나? 고진호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것이 말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대신 말해주지. 강수연은 정유진 하사에게 눈짓했다. 정하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여단장실 한쪽 구석 거대한 호랑이 그림 액자를 가리켰다. 사령관님, 저것 뒤에 비밀 금고가 있습니다. 고진호와 윤상철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정하사, 자네는 어찌 그걸 아는가? 오민석 중장이 놀라 물었다. 정유진 하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고 대령님이 여군 하사들에게 저곳 청소를 시켰습니다. 청소를 핑계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곳에서 자행된 또 다른 추악한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강수연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졌다. 특임대원 2명이 호랑이 그림을 찢어내듯 떼어냈다. 그 뒤로 위장된 벽과 함께 복잡한 번호판이 달린 금고가 드러났다. 열어라. 강수연이 고진호에게 명령했다.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모른다고? 강수연은 코웃음을 쳤다. 오 중장, 폭파반 대기시켜. 아닙니다. 제가 열겠습니다. 고진호는 기억을 더듬으며 떨리는 손으로 번호판을 눌렀다. 띠릭, 육중한 쇠문이 열리자 그 안에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다. 금고 안은 현금 대신 꼼꼼하게 정리된 이중 장부와 정체불명의 계약서들로 가득했다. 강수연이 가장 두꺼운 장부를 꺼내들었다.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닌 상납에 사슬이 적힌 일지였다. 어디 보자. 강수연이 장부를 넘겼다. 매월 셋째 주 100에게 현물 200, 매분기 말 태백에게 현금 3000, 연말 백두에게 특별 상납. 강수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태백, 백두라. 놈들 아주 거창한 코드명을 붙이고 놀았구나. 200이 자네들의 직속상관인 8군 단장을 말하는 것인가? 고진호는 대답 대신 이마를 바닥에 지시겼다. 8군 단장 고태만 중장. 그가 이 모든 일의 배우였군. 이 23여단은 그저 그놈의 사금고이자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어. 병사들의 밥을 훔쳐 제놈의 뱃속과 상관의 주머니를 채운 것이다. 그녀는 장부를 덮어 오민석 중장에게 던졌다. 오 중장, 지금 당장 이 장부에 적힌 모든 민간업체를 추적하고 관련 계좌를 전부 동결시켜. 그리고 8군단 사령부 양양으로 헬기를 띄운다. 강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윤상철 중령에게 다가갔다. 자네, 예, 사령관님, 아까 나에게 여군 주제에 감히 남자들의 세계에 끼어든다고 했었지. 좋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남자들의 세계를 어떻게 박살내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녀는 거침없이 여단장실을 나섰다. 정유진 하사, 자네는 나와 함께 간다. 자네는 더 이상 이 우물 구덩이의 피해자가 아니다. 이 부패한 소굴을 도려내는 나의 첫 번째 칼날이다. 따라올 수 있겠나? 명받겠습니다. 정유진 하사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서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전투화 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강철의 불사조 강수연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이 썩은 고리의 몸통, 양양의 8군단 사령부였다. 새벽이 채 오기도 전, 동해의 검은 파도를 가르며 세 대의 검은색 기동 헬기가 양양 상공으로 진입했다. 지상작전 사령관의 예고 없는 기습 방문은 8군단 사령부의 모든 통신망을 마비시킬 만큼의 충격이었다. 8군단장 고태만 중장은 관사에서 잠옷 바람으로 허둥지둥 뛰쳐나와야 했다. 사령관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새벽에 무슨 고태만 중장